여기서 발견된 돌 하나 때문에 전 세계 고고학계가 완전 발칵 뒤집히거든요. 그리고 그 카메라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찍힙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알려드리는 조킹입니다. 오늘은 5월에 제일 핫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연천 전곡리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구석기 축제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저께 어린이날에 왔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이틀 뒤인 오늘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사실 걸으면서 설명하기에는 이런 날이 훨씬 좋아요. 절대 못 가서 아쉬운 마음에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입니다. 축제로도 유명은 하지만 사실 이곳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고고학 유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발견된 돌 하나 때문에 전 세계 고고학계가 완전 발칵 뒤집히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조금 황당한데 한때 고고학자들은 이 구석기 문화를 가지고도 일종의 서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슐리안 주먹도끼를 사용한 서구는 집게를 사용한 동아시아보다 인종적으로 더 우월하다. 이게 바로 고고학자 할란 모비우스가 주장했던 구석기 문화 이원론입니다. 할란 모비우스는 인도 북동부를 기준으로 서쪽은 아슐리안 주먹도끼 문화권, 동쪽은 집게 문화권으로 나누면서 이 동아시아를 문화적으로 뒤처진 지역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분명 문제가 있는 시선이지만 당시 학계에는 이게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게는 둥근 돌의 한쪽을 깨서 날을 만든 형태인데 돌의 원래 모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양도 일정하지가 않고 기능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반면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조금 다릅니다. 돌의 양쪽 면을 모두 다듬어서 전체적으로 물방울 모양 같이 만들어요. 위쪽은 뾰족하게 아래쪽은 둥글게, 그래서 잡을 수 있도록 제작을 합니다. 즉 단순히 깨뜨린 돌이 아니라 이 처음부터 특정한 형태와 이 기능을 염두에 두고 만든 도구입니다. 자르고 찢고 두들기고 필요하면 땅을 파는 데까지 쓸 수 있는 일종의 다목적 도구인 겁니다. 물론 이게 진짜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인간이 돌을 다루는 방식이 단순히 1차원적으로 깨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설계하고 구현하는 단계까지 한 단계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사고방식 자체가 한 단계 도약했다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슐리안 석기가 할란 모비우스의 주장처럼 정말 동아시아에서는 오랫동안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란 모비우스의 주장이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전 세계 고고학계를 경악시킬 사건이 일어납니다. 때는 1978년 1월 한 미군이 한탄강에서 자신의 한국인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렉 보웬. 주한미군 공군 상등병이었고 보직은 기상관측병이었습니다. 원래 대학교에서 고고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는데 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잠시 미군에 입대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하게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탄강 쪽에서 여자친구랑 커피를 마시려고 코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끓이려고 이제 주변에서 돌을 주워서 모으던 중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돌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대학교에서 사진으로 접했던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아슐리안 석기와 너무 닮아 있던 겁니다. 보엔은 그 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구석기 권위자였던 프랑스와 보르드 교수에게 직접 소포를 보냈고 이후 그 돌은 서울대학교 김원용 교수에게 전달되어 정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돌은 구석기 시대에 제작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동아시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왔던 이 주먹도끼가 한반도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 순간 이제 모비우스의 이론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후 전곡리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 아슐리안 석기가 발견되면서 이 이론은 사실상 폐기가 됩니다. 결국 모비우스가 지도 위에 그렸던 보이지 않는 선을 이 연천의 돌 하나가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겁니다. 고고학자들의 거창한 탐사가 아니라 데이트 중 우연히 발견된 이 돌 하나가 전 세계의 이론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여기가 거긴가 봐요. 그 꼬챙이에다가 고기 꽂아가지고 불로 구워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체험도 못 해본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저기 전국선사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물관에 왔는데 엄청 쾌적하고 좋네요. 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아슐리안 석기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위는 뾰족하고 밑은 둥글게 되어 있죠. 마치 이 물방울 같은 모양이 특징입니다. 여기 이제 박물관 들어오면 다양한 인류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아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데, 맞죠? 네. 그 못생긴 친구들한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놈아 막 이러잖아요. 그 친구입니다. 이 아슐리안 석기처럼 이런 고도의 석기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이 호모 에렉투스 때로 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호모 에렉투스예요. 이 호모 에렉투스는 직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키는 평균 1.7m 정도로 추정합니다. 다리가 길어지고 이제 채모가 줄어들면서 이 장거리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이런 능력 덕분에 이제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유라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던 겁니다. 또 인류 최초로 이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존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뇌용량이 약 1000cc 전후였다고 하는데, 이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 뇌 평균 용량이 1350cc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발달한 인류였다는 겁니다. 제가 고고학과를 다녔었는데 실제 수업에 이렇게 석기를 만들어 보는 수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네킹들도 너무 무섭습니다, 진짜. 얘는 약간 늑구 같은데, 늑구. 네, 전시를 보고 나왔는데요. 박물관도 너무 쾌적하고 전시되고 있는 컨텐츠들도 너무 풍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연천 전곡리 유적이 발굴되고 있을 즈음에 일본에서도 이 한 사람의 주도하에 이 구석기 유적 발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후지무라 시니치. 한때 별명이 신의 손이라고까지 불리우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후지무라 시니치는 1970년대부터 일본 전국 곳곳에서 엄청나게 오래된 구석기 유물을 발견해냅니다. 뭐 손만 댔다 하면 유물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4만 년 전, 그러다가 7만 년 전, 10만 년 전, 나중에는 무려 70만 년 전, 80만 년 전 유물까지 본인이 발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 일본 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흥분에 빠집니다. 일본에도 이렇게 오래된 문명이 있었다. 뭐 일본 구석기 문화는 세계적으로 매우 오래됐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후지무라 시니치는 일본 고고학계의 대스타가 됩니다. 교과서에도 이름이 실리고 언론에서는 신의 손, 갓핸드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발굴만 했다 하면은 유물이 쏟아져 나왔으니까 이런 별명이 붙은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다른 학자들이 아무리 같은 장소를 발굴해도 유물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또 구석기 시대 유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깔끔하거나 이 주변 지층과 맞지 않는 경우들도 발견됩니다. 심지어 수십만 년 전 석기인데 이 철로 가공한 흔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 사회 분위기상으로는 이 후지무라 시니치를 의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회에서 후지무라 시니치는 이미 고고학계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2000년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기자가 발굴 현장 근처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찍힙니다. 바로 이 후지무라 시니치가 발굴 전날 자신이 만든 유물을 직접 땅에 묻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지무라 시니치가 했던 방식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미리 가짜 유물을 땅에 묻어두고 며칠 뒤 발굴 현장에서 유물을 발견했다 라고 발표하는 식이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일본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 후지무라 시니치가 관여했던 이 유적들 180여 곳 중에 대부분에서 조작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뭐 당연히 교과서에 실렸던 후지무라 시니치 관련 내용들은 다 삭제되고 이 전 세계적으로 일본 고고학계의 신뢰도는 바닥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1인 사기극처럼 느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 사회와 일본 학계 역시 동조하고 있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연천 전곡리 유적 발견 이후 동아시아에도 오래된 구석기 문화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당시 일본 사회에서도 우리도 그만큼 오래된 유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커졌던 겁니다. 이 후지무라 시니치는 이러한 기대와 욕망 위에서 점점 거대한 존재가 되어갔던 겁니다. 이 이야기 듣다가 그럼 연천 전곡리 유적도 조작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막연한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이 연천 전곡리 유적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학자들의 검증을 거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유적입니다.
이 이미 정답을 맞춰놓고 거기에 역사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던 후지무라 시니치의 경우와는 전혀 상반된 겁니다. 제가 아까 들려드렸던 이 아슐리안 석기를 최초로 발견한 미군 그렉 보웬 이야기 기억하시죠? 저는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문장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제가 지식과 관련해서 좋아하는 표현 중에 공부는 세상의 해상도를 높이는 행위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 식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공부라는 건 어느 날 1km 정도 보이던 것이 막 10km, 100km 확 트이듯 넓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흐리던 장면들이 점점 선명해지고 분명 앞에 있었지만 모르고 지나쳤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냥 흥얼거렸던 영어 팝송이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가사가 하나 둘씩 들리기 시작하고 패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친구가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가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말이죠. 개그맨 신규진 씨가 오동나무를 귀신같이 알아내는 것도 아마 비슷한 맥락일 겁니다. 머리를 팍 부딪히. 요거 오동나무네 이거. 그렉 보웬이 그랬듯이 저도 모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 아슐리안 석기처럼 진귀한 역사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발견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주는 조킹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